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요, 아이오타라는 코인이고요. 저희 멤버십 스터디원 분과 구독자분들께서 다수가 분석을 요청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시작에 앞서서 저희 코인스터디 채널에서는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안 보내니까요. 안 하니까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채널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스터디 채널입니다. 신규로 이제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전업 투자자 과정에 번사리님, 스터디 과정에 택 물결님, 이재훈님, 와우 엘렌과 엘리샤님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스터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승승장구 하실 일만 남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커뮤니티 글에 이제 보너스 내용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매 영상마다 이제 응원이랑 격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다 확인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채널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먼저 아이오타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자체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그 내용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탑4 출신이다.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 좀 영광이 있었어요. 과거의 영광. 옛날에는 시총이 탑4였습니다. 4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엄청난 이제 뭐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마켓캡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좀 아쉽다. 물려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탱글이라는 이제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알고리즘인데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이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블록체인은 이제 검증자라는 게 있잖아요. 검증자. 우리 흔히 채굴자들이 이제 검증을 하죠. 채굴자들이 검증을 해서 그 보상을 받습니다. 뭐 트랜잭션 피라던가 이런 수수료들이 생기죠.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검증이 돼요. 블록이 생성돼서 그 생성된 블록을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거를 검증을 이제 채굴자들이 하는 이런 방식인데 탱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가 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이제 거래자가 있잖아요. 트랜잭션을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이 이거를 검증을 스스로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냐? 스스로 이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개의 트랜잭션을 검증을 해야지만 본인의 거래가 검증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거래자가 곧 검증자가 돼버리는 누군가의 검증자가 이제 거래자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서 숫자로만 봐도 지금 검증하는 게 두 개죠. 하나 거래를 할 때 검증을 두 개를 하기 때문에 거래자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검증자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랑 확장성이 빨라지겠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차이예요. 블록체인과 탱글. 지금은 이제 엄청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기보다 이런 기술이 있다.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형태로 운영되고요.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또 있어요. 장점은 이제 파트너십 같은 거에 조금 용이하죠. 그래서 실제로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파트너십이 미국의 네로라는 회사들이랑도 있어요. 파트너십이 잘 돼 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리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행권을 리플이랑 거의 비슷해요. 발행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단에서. 그러니까 찍어내고 말고를 얘네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 재단이.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재단은 찍어낸 다음에 털어먹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재단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중요하고 리스크가 적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남의 돈을 빌려다가 하는 것보다 그냥 찍어낸 다음에 어딨죠? 여기구나, 발행권. 찍어낸 다음에 이 찍어낸 거를 시장에 갖다 팔고 그 돈으로 개발하면 돼.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게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재단 보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나.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제 나중에는 IoT, 사물 인터넷과 접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테마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뭐 얘가 뭐 웹3라던가 아니면은 뭐 디파이라던가 이런 쪽이랑은 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른 테마에 묶여서 이제 ETF나 이런 형태로 조금 채택을 당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엄청난 가능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해서 이 탱글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아이오타 체인에서 서비스 난 게 대박이 난다.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그 대박이 안 나더라도 그걸 예상해서 기대 심리가 올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마켓캡이 105위니까 이제 가격 상승의 제한은 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올라갈 구석이 많다는 거죠. 이어서 토커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행량 100% 완료가 됐고요. 당연하죠. 얘네가 찍어냈으니까. 그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지금 71%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우리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다 그릴 줄 아실 거예요. 발행량과 미발행량이 이렇게 있고 아이오타의 토크노믹스가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여기 지금 이게 0이라는 거예요. 발행량 100%라는 거는. 0이지만 또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얘네가 결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통량 중에서 발행량 중에서도 유통량이 71, 미유통량이 29네요. 이거가 이제 뭐 초기 투자자, 재단 혹은 누군가 갖고 있는 락업 물량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여기는 지금 0이니까 일단 넘어올 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게 얼마나 넘어오느냐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관건인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5%였어요. 지난 3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별로 안 찍어낸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최근 1년 동안에 좀 많이 찍어냈습니다. 이 저점 구간에서 좀 많이 찍어냈나 봐요. 최근 1년 동안 많이 찍어내서 나름 1세대 이제 블록체인 치고는 1세대 암호화폐 치고는 최근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보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이제 미유통 29%가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 얘네가 락업을 풀어서 던지는 경우를 이제 예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올라갈 때 락업이 풀려서 한 번에 시장에 많은 물량이 매도로 던져지면 이게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올라가려다가도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우상향 여부를 보면은 이제 보통입니다. 좋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마켓캡에서 올타임으로 로그 찍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점은 어느 정도 올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점은 맞는 것 같은데 고점을 내렸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여기도 뭐 고점을 이제 내린 거죠. 그리고 저점을 올리고 이런 거는 어디로 방향이 튈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거면은 위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나 이제 마켓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이제 상승이 당연히 맞겠죠.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이라고 표현했고요.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하락폭이 좀 과다해요. 많이 찍어내지도 않았는데 하락폭이 과다하다는 건 과거에 많이 안 찍어냈죠. 많이 찍어내지도 않았는데 하락폭이 과다하다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코인이 별로 쓸모가 없었다. 미래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동시에 만약에 상승한다면 좀 요거는 좀 높이 올라갈 확률도 있겠죠. 다른 지표들이 좋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매집 평단가 여기인데 오히려 떨어졌고 이게 정확한 매집 평단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에서의 매집 평단가를 그러니까 POC 값을 매집 평단가를 일단 유추하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조금 보면은 고르게 올라가 있어요. 고르게 좀 올라가 있는 형태라서 어디 하나가 뚜렷하게 이제 세력의 매집 흔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구간 어딘가가 매집 평단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매집 구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볼륨 프로파일이. 그러면 얘네 평단가는 여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삼으면 괜찮겠죠. 이 내용은 매매 계획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저는 보통 확인을 하는데 추세선은 이제 매집 형태에서의 추세선을 조금 그려봤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고점을 내리면서 저점을 내리는 펄링 웨지 형태가 나왔고 거래량도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보일까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만 볼게요. 밑에 거래량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있었어요. 추세는 감소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내리고 고점을 내리면서 삼각수렴 형태로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상승 반전의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죠. 상승 반전을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여기 지지를 딱 받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죠. 매집 형태가 하방 삼각수렴 엔딩 다이고널 형태로 나왔고 거기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까지 해서 정확도가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튀었는데 지지까지 받고 항상 저항을 받던 곳은 지지가 되고 지지가 받던 곳은 저항이 된다. 이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궁극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항을 받던 곳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여기를 딛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 아주 안전하고 이제 긍정적이죠. 근데 거기에 거래량까지 터졌어.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우상향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런 장기 상승 파동의 출발점,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이후에 움직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매집 평단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집 구간에서의 볼륨 프로파일의 POC가 해서 0.246달러로 추정이 되고요. 요거는 변동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내려와서 놀거나 올라와서 놀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저는 이제 매집량으로 보는데 여기 구간에서의 거래량이에요. 근데 시총 대비 2,500% 정도 된다. 평균 대비해서도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얘 매집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매집봉이 하나 있는 걸 봐서는 이걸 매집봉으로 일단은 볼게요. 일단 이걸 매집 중이라고 보고 이걸 매집봉으로 일단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집 형태가.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시총 대비 매집량만 봤을 땐 좀 부족하다. 근데 매집 기간으로 보면 또 기간이 길었어요. 기간이 긴 거는 매집의 질이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상세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별로 많이 안 찍어냈어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안 찍어냈는데 많이 안 찍어내는 기간 동안에 가격을 내려서 횡보를 시켰다면 하락 횡보를 시켰다면 이거는 얘네가 이 메이저가 여기서 물량을 받을 때 유통량을 받은 거예요. 유통량. 이 유통량을 물량으로 받았다는 거는 올라갈 때 여기서 물량을 갖고 있는 개미들이 털어야 되는데 여기서 털 물량들을 미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집의 질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고래 지분율 보면은 이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고래 지분율이 평균 79%인데 이 친구 76%예요. 그러니까 시기 고려가 아니라 시총 고려인데 잘못 썼구나. 잠시만요. 시기 고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시기 고려가 맞겠네요. 네. 시기 고려에서 고래 지분율이 상당히 높다. 이유는 이 친구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죠? 2017년이니까 벌써 거의 뭐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정도 됐는데 근데도 메이저 지분율이 76% 평균과 비슷한 수치? 이거는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세력의 물량을 많이 모았다거나 혹은 위에서 많이 안 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쭉 올린 다음에 여기서 털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집량이 상당히 매집량보다 세력 보유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요 원인으로는 제 생각에 요 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락업에 걸려 있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고려하면 확실히 좋은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래 지분율 설명을 안 드렸구나. 고래 지분율이 높다는 거는 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적다는 거예요.
개미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적다는 거는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계획, 여기 맞춰서 이제 매매 계획 세우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토크노믹스, 토크노믹스 그냥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요. 가격은 지금도 매집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우상향하는 거는 우상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상향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하향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집량은 솔직히 좀 부족하다. 근데 매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된다. 고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울 건데 이제 25년 이제 불장을 앞두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가 맞고요. 매도는 이제 안 됩니다. 지금 하시면은 1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니까 매도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지금보다는 비싼 가격에 파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는 하지 마시고 매수 위주로 고려를 한다는 거 감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매매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가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현재가도 나쁘지는 않고 뭐 근데 현재까지 몰빵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손익비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몰빵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 일부 정도는 여기서 사도 괜찮지만요. 조금 떨어진 다음에 볼륨 프로파일 좀 바뀌는 걸 보고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는 게 오히려 이 기회비용을 아끼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 매매는 안 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몰빵보다는 나눠서 사는 게 안전하다. 그 추매 VP 확인이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만약에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이제 유동자산으로 그 중에 코인에 5천을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저 같으면은 여기에 한 200만 원 미만으로 할 것 같아요. 비트 사고 이더 사고 아이오타에다가는 200만 원 미만이 맞다. 조금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150만 원 미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현재의 이 테마나 현재의 마켓 어떤 흐름과는 블록체인 씬의 이 흐름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고려해서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매물대를 밑에를 옆에를 안 찍어봤구나. 여기를 잠깐 볼게요. 이 고점에서 내리면서 매물대가 지금 요 아래는 많았는데 여기 물량은 이미 먹었어요. 얘가 여기 물량을 먹으러 올라간 거예요. 이 매직봉이 이미 먹었고 이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보면은 여기 구간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봐도 전체 구간에서도 여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올라가다가도 여기서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리거나 혹은 내려서 저항 다시 지지받아서 올라가거나 여기서 꺾이는 거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잠재적 TP 영역이 되겠죠. 근데 요거 하나만이 아니고 매물대 피보나치랑 같이 찍어서 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일반 차트를 보면 보이시죠? 0.5 구간이랑 이제 겹치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은 털고 갈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은 털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추매를 하든 아니면은 나중에 올라갈 거를 뭐 예상해서 추매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일단 무조건 던지긴 한 번 던질 것 같아요. 추매를 하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뭐 만족을 하고 다른 코인을 사든 여기서는 한 번 던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2.7달러는 이제 올타임 하이예요. 올타임 하이는 항상 나름의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타임 하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요거를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어서 한번 찍어볼게요. 피보나치 확장 툴로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노말 차트를 보면 1대1 구간이랑 뭐 당연히 겹치겠죠.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겹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 2.7달러가 이제 하나의 또 TP가 되는 거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거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여기서도 거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2차 TP.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 갈 거라는 게 아니라 희망사항. 최대로 보면은 1대 1.618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뭐 희망사항이지만, 만에 하나 아까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테마가 좀 잘 터져서 협력사 예를 들어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애플이랑 같이 해가지고 애플의 가전기기, 삼성이랑 같이 해서 삼성의 가전기기에 IoT를 접목시키는데 그 IoT 기반을 아이오타로 한다. 이런 뉴스가 뜨고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난다. 그 기기가 대박이 난다. 뭐 이런 뉴스만 떠도 돼요. 뉴스만 뜨면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쯤 와서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가 딱 뜬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은. 근데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고. 요거는 이제 1대 1.618이에요. 파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1이나 그러니까 0.618 이렇게 한 제가 여기 말씀드린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것들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트레이더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제 툴이에요, 툴.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여기 저항받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어떤 프랙탈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항받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희망사항으로 이 정도까지는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혹시나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돼서 얘기대로 됐는데 이렇게 더 오르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1차 TP, 2차 TP에서 털었는데 3차 TP까지 못 가고 헤매다가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나락가는. 아시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매도를 한번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안 가더라도 여기 안 가더라도 혹은 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기 이전에 어떤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은 일단 지난 고점을 기반으로 4년을 해서 임시적으로 일단 기준은 세워놨고요. 그래서 25년 4월인 거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앞뒤로 두세 달 변동이 가능하다. 혹은 마켓 사이클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추적을 제가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매수 심리도 봐야 되고 도미넌스나 여러 가지를 봐서 프리미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지금이 마켓 사이클 중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마켓 사이클 중에 이제 매집 구간의 끝자락이에요. 매집 구간의 끝은 뭐를 의미하죠? 매집의 끝은 뭐다? 이제 불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불장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코인들은 매집이 끝난 것도 있고 어떤 코인들은 매집을 아직 진행 중이고 덜 끝낸 것도 있어요. 코인마다 달라요. 모든 코인이 다 똑같이 고점을 다 찍고 같은 날 다 내려오는 게 아니죠. 보시면은 지난 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코인은 4월 고점, 어떤 코인은 5월 고점, 어떤 코인은 11월 고점 막 다 달라요. 이 이유가 뭐냐면 얘네의 매집 시기가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매집을 끝내는 시기가. 그래야 올리겠죠. 매집이 끝나야. 근데 이 친구 이제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매집을 아직 완벽히 끝낸 걸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시총 대비 매집량이 조금 부족하다. 좀 부족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끝이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거 중에서 뭐를 더 웃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내려가는 걸 더 웃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 춤의 기회를 주는 거죠. 손익비 좋은 자리를 세력이 우리한테 떠먹여 주는 거예요. 손익비 좋은 자리를. 여기서 사면 여기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5배인데 이 반값에 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가 되는 거예요. 손익비 좋은 자리를 세력이 떠먹여 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물론 여기서 누군가는 겁나가지고 손절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는 게 더 좋다. 한 가지 추가. 매도 패턴 한번 볼게요. 깜짝 스터디. 매도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이저가 지난 장에서 매도할 때 어떻게 매도를 했냐. 일단 매집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일단 매집은 여기서 확실히 끝냈어요. 끝내고 올렸는데 많이 올리진 못했어요. 많이 올리진 못했어도 일단 가격 올리고 나서 이 패턴을 보세요. 고점을 올리고 올렸죠.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감소하고 감소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고점을 갱신했는데 자,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매도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매도 패턴.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들이나 좀 시장이 성숙된 자산군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매도 패턴이에요.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매도 심리가 감소하는 게 차트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방 각을 보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선 이제 더 이상 매수 심리가 없으니까 매수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리꽂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이걸 지금 우리가 왜 봤냐면 요걸 그대로 2025년으로 우리는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셔가지고 혹시나 제가 추가 브리핑을 못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린 다음에 가격을 뭐 고점 갱신해서 막 올렸어. 미친 듯이 올렸는데 올리는데 거래량이 감소해. 그러니까 시세를 줄 때는 무조건 이거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칠 때는 개미들도 달라붙고 불나방들도 달라붙고 할 거라서 시세 물량도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엔 어떻게 되냐? 가격을 올렸는데 거래량이 줄었어. 그다음 또 가격을 올렸는데 또 거래량이 줄었어. 자, 이걸 확인하면 뭐다? 이거는 이제 세력 이탈 신호, 그러니까 탈출 신호다. 세력 이탈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수 수요가 부족해진 시점에 대한 탈출 신호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매수 수요가 빠진 신호다. 매수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만 남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끼리 매도 파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25년에. 그걸 예상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못 해드려도 참고하셔서 매도하는데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말씀드렸죠. 공부. 멀어지지 말아라. 항상. 공부. 두 번째, 이제 매매.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이제 코인 스터디 구독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실력은 계속 올라가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죠. 매매도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가지고 옆에서 놓지 마세요. 계속 열심히 하시고 내가 이론을 어느 정도 이론 공부가 됐으면 그거를 이제 매매에다가 접목시킬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현물이냐 선물이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나 선물 거래, 요즘 선물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뭐 기법이나 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가끔 관점을 적어 드리니까 영상으로 적어 드리니까 이런 실수는 안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막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수료 아껴라. 수수료 0%인 저희 코인스터디 파트너 거래소 MEXC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있거든요.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데 이상한 대회 상금 이런 거 현혹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0% 수수료 쓰는 게 제일 돈 버는 거니까 이상한 데 낭비하지 마시고. 아, 물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도 0%예요. 지정가.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절대 코인 공부하는 거를 뭐 절대 곁에서 멀리 두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과목 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결국엔 공부를 계속 해야지만 실력이 유지가 되고 그거로 계속 문제를 계속 풀어야지만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수가 있죠.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분석은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지금 데이터나 통계를 기반으로 한 거지 실제랑은 다릅니다. 실제랑은 다르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틀릴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이제 데이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뭐 뉴스 많이 찾아보시고 하다 보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걸 합쳐가지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료는 좋아요와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